어둠이 내린 도시, 한 남자가 평범한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위치 기반 메시지를 받아 근처에 버려진 병원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의외로 밝았고 갑자기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가 탈출을 시도하는 순간 병원의 복도와 방들이 미로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출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는 자신을 반영하지 않는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병원의 과거, 거기서 일어난 끔찍한 실험들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 너머에서 손이 뻗어나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심장이 뛰는 순간 남자는 자신의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지만 그의 옆에는 병원에서 가져온 것 같은 낡은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한 여자가 홀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쇄살인마의 탈출 소식이 흘러나왔고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름이 떨어질 무렵 불빛 하나 없는 외진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유소 주인은 생기 없는 눈과 온몸에 피 같은 얼룩이 묻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여자는 곧바로 계산을 마치고 싶었지만 주인이 팔목을 움켜잡고 건물 내부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여기로 와봐. 왜 이러세요? 싫어요. 여자는 공포에 질려 저항했고 모든 힘을 다해 탈출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뒤로 멀어지는 주유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유소 주인이 뭔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내려. 너 뒷자리에 사람이 타고 있어. 어느 날 밤, 민지는 친구들과의 내기로 묘지 가까운 벚꽃 나무 아래 혼자 남기로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곳의 벚꽃은 100년 전 실종된 소녀의 영혼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주변은 고요해지고 민지는 자신을 둘러싼 벚꽃 잎이 서서히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 있어. 함께해. 라고 말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지가 도망치려 할 때 땅이 소리 없이 그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벚꽃 아래 희미하게 웃고 있는 소녀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민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녀의 손이 민지의 손을 잡았고 벚꽃잎은 점점 더 붉게, 민지의 시야는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벚꽃 아래는 그녀의 흔적도 없이 오직 붉게 물든 꽃잎만이 조용히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중고 거래를 위해 상대방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정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니 음침하게 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괜히 무서워진 나는 빠르게 거래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서워서 골목길로 슬쩍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그 남자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남자를 따돌렸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아, 다행이다. 따돌렸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갑자기 내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나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 순간 거래했던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오는 걸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따라온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하려고 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사형수들이 모인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며 연쇄살인범 김영만을 감시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 폭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수감자를 때리고 교도관들도 여럿 다치게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녀님이 김영만을 만나 뵙고 싶어 했고 1대1로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김영만은 더 이상 난동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형일 드디어 이날이 왔구만. 다들 잘 있어. 라며 그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웃으며 사형당했습니다. 저는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 궁금하여 수녀님을 찾아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봤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만 씨, 당신을 구하기 위해 조직원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 당신을 빼내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수녀님은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적막한 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가 도착하자 나는 별 생각 없이 버스에 올라 자리 잡았습니다. 버스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어딘가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버스가 한창 속도를 내던 중 갑자기 급정거하면서 뒤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학생 괜찮아?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릴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때서야 소름이 끼쳤습니다. 버스에는 분명 사람이 거의 없었고 특히 내 근처에는 아무도 안 타고 있어 누군가와 부딪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걷는 길, 계속해서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내 뒤에 누가 있었던 거지? 이 생각은 내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그 버스를 다시 타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 대학생 넷은 도시 근처의 오래된 집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 관한 소문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이들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격려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손전등을 켜고 무너진 문턱을 넘어 어둠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시간이 정지된 듯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가구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먼지 쌓인 사진 액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그 액자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액자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던 그때 그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놀랍게도 그들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래의 영정사진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가족은 샘돌이라는 영리한 치와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차에 스크래치가 생긴다며 샘돌이를 다른 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와 가족은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샘돌이가 밥을 먹다가 사라지는 모습이었죠. 샘돌이를 붙잡으러 나가려는 순간 검은 형체 2명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몸은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꿈을 꾼 후 몇 일 뒤 샘돌이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된 저는 어느 날 들고양이를 로드킬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내 가슴에 앉아서 하는데 갑자기 검은 형체 2명이 나타나 고양이를 데려갔습니다. 뭔가 무서운데 위협적이지 않은 그 느낌.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 검은 형체.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겨울밤 수원역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성은 할머니의 부탁으로 옆 골목의 집까지 짐을 옮겨드렸습니다. 길을 따라가던 그녀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남자들에게 습격당할 뻔했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미끄러지듯 도망쳤죠. 숨을 곳을 찾아 건물 계단을 올라간 그녀는 커다란 고무통에 몸을 숨겼습니다. 몇 분 뒤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자 여성은 숨소리가 나지 않게 입을 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듯한 공포 속에서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고 잠시 후 여자 구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구두 소리의 여자에게 자신을 구해달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의 구두를 양손에 끼고 4발로 기어오르는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손녀를 싫어하셨습니다. 뭘 하든 손자만 챙기셨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딸에게 린넨으로 만든 수제 치마를 선물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기뻐서 시어머니를 만나 뵈러 갈 땐 딸에게 그 옷을 꼭 입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옷을 입고 오는 날만 유독 딸아이를 이뻐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집에 다녀오면 딸은 악몽을 꾸고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오셨는데 딸의 옷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당장 버스라고 윽박지르셨습니다. 쌈바의 옷은 아무나 입으면 안 된다. 당황한 제가 시어머니께서 준 선물이라고 말하자 우리 엄마는 더 크게 화내시면서 아무리 손녀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알고 보니 노인들 사이에서 미신이 있는데 자기 수위로 옷을 만든 후에 자기보다 젊고 어린 사람한테 입히면 그 사람 명이 줄고 자기 명은 늘어난다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